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팁앤팁스는 잡으면 꼭대기, 팔면 바닥, 왜 그럴까?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정답이 있을 수도 없지만 핑크캣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480틱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차트에 지그재그 전환 비율 0.3짜리로 올려놨습니다. 아무래도 지그재그가 표시되면 등락을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 편리하죠. 오늘 움직임을 크게 한번 보면요, 주간장에 한번 올려주고 난 다음에 횡보하고 야간장이 시작되면서 다시 횡보하다가 크게 한번 더 올려줍니다. 오늘 장 흐름을 보면서 오늘 상투 잡기 참 좋은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지점들이겠죠. 여기 4개의 고점을 만들었는데요, 첫 고점에 대비해서 하나 둘 셋 4번을 만들고 여기서야 겨우 돌파를 시도합니다. 지나간 데이터라서 이것이 고점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게 이렇게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갈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모두 다 실패하는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고점을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고점이죠. 첫 번째 고점이 여기서 발생됐는데요, 이 첫 번째 고점에서 꺾여 내려간 다음에 저점을 만들고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진폭이 되죠. 이 진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횡보다 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고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 통과 못하고 다시 반락하죠. 이건 빼고요, 여기서 다시 반락하고요, 여기서 다시 반락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때려갖고 이렇게 올라간다, 또는 여기서 때려서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서 때려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실패, 이거 실패, 이거 실패입니다. 이 고점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 안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가 나오는 것이죠. 이 지점 고점 부근에서 매수로 반응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돌파가 성공하는데요, 이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까워서 자꾸 들어 올리면 들어가고 들어 올리면 들어가고 들어 올리면 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발생된 패턴은 지속성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꼭대기에서 고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규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돌파하는 이 지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정도의 가속도가 붙어준다 그러면 더 좋겠죠. 이 가속이 발생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수익부터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진입하자마자 요만큼이라도 수익이 만들어지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잘 체크를 해 놓을게요. 여기 꼭대기 1번 점, 두 번째 점, 요 두 개의 점을 이어서 수평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 그어진 두 개의 선 사이에서는 매매 중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 매매 중지, 매매를 하다가 중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경험이고 기술이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점이 있는가, 위로 빠져나가는지 또는 아래로 빠져나가는지 요것만 확인하면서 계속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보면 이런 어리버리한 자리는 다 소용없고요, 여기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네요. 하지만 다시 바로 기어 들어 올리면서 여기서 횡보 구간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손절이 났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 때릴 수 있으니까 여기 손절이 한번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만큼 정도의 손절은 항상 감소하는 손절이니까 괜찮습니다. 대신 여기서 밑으로 빠져나가듯이 여기서 위로 빠져나가는 이 지점에서 매도를 시도한 분이라면 이 지점에서 매수를 또 시도해야겠죠? 같은 원리니까요. 위로 빠져나가면서 요 가속도가 딱 붙고 이 가속도 붙은 폭을 깨지 못하고 그냥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성공이죠. 우리가 요 부분의 움직임과 요 부분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래쪽에 매도 쪽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잠시 머뭇거리면서 바로 급등이 올라옵니다. 이번에 상방 쪽을 보면요, 상방 쪽에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탈출하죠. 잠시 머뭇거리고 그대로 들어 올려 버립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보이죠. 아래쪽에서는 청산이 되고요, 위쪽에서는 홀딩이 돼 버립니다. 정반대 입장이 나타나죠. 이렇게 가는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렸더라도 청산하지 않으면 쪽박 차게 되죠. 차트는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꺾어졌죠. 그렇다면 위에도
선을 하나 그어 놓을 필요가 있죠. 아랫선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예상선들을 하나씩 그어 놓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수평선, 여기도 고점 수평선,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기 저점선, 여기 그전 저점선, 이 저점선들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보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매수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여기서 매도를 때린다? 요건 조금 그렇죠. 며칠 전 강의에서 이 4등분선, 이 4등분선 설명 한번 해드렸죠. 여기는 절대 매수 구역입니다. 절대 매수 구역. 여기는 매수 우위 구역이에요. 이렇게 절대 매수 구역으로만 타고 가는 이 상황에서 매도를 때린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영매매죠. 우리는 여기서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비선들을 몇 개 그어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상황을 하나 더 설명하자면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잘 지키고 있는데 들어가면 손실이 난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관찰 시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횡보장이 발생했는데요. 조금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손실이 나죠.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탁탁탁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진입해야 오케이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올라쓰고 탁탁탁 칠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아래쪽에 내려갈 때 탁탁탁 치는 거 보고 매도 들어갔는데 하면 청산하는 거고요. 이거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오늘 두 번의 상승이 일어났죠. 이 두 번의 상승이 일어난 구간을 자세히 한번 더 조금 미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 진입 시점 잡는데 좀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전에 여기 지금 바닥 찍고 있죠. 어디로 가는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침장 시작하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여기 이 시작점을 돌파하면 매수죠. 매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다시 하나 등락장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죠. 여기서 홀딩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이냐는 선택이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청산할 때는 이 저점, 여기서 1, 2 만들어낸 이 저점, 이거 밑으로 빠지면 청산이죠. 홀딩 할 때는 이거, 일반 청산할 때는 이 구역 어디선가 청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고점을 조금씩 올리고서 툭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죠. 그리고 또다시 쫓아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수 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작게 보는 거예요. 매수 매도 행보가 나오는데 요거 통과 못했죠. 여기서 통과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매도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쭉쭉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매도하면 안 되시고요. 이 횡보장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툭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 다시 매수 자리에요. 그죠? 매수 자리고 잘 쫓아 올라갑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죠. 이럴 때 좋습니다. 여기 고점 다시 만들고 여기 저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도 홀딩을 할 것인지 청산할 것인지 결정하는 구간이 다시 오죠. 아무리 홀딩하더라도 여기서 정도에서는 청산해줘야겠죠. 이건 빠져나갈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톡 치는데, 그렇죠? 머뭇거리고 그냥 빠져버려요. 여기서 매수 한번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 작은 그림에서의 진행 상황을 잘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매수가 되지 않는 이유도 매수노죠. 매수노가 되는 이유도 같이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작은 움직임도 이렇게 움직여야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한번, 여기 있었죠. 여기 한번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매수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큰 그림이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관찰 시점이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지금 작은 그림을 보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매수 시점들이 바뀌죠. 두 번째 상승입니다. 두 번째 상승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하락하던 것이 상방으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 등락장 매매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면 요 등락폭만 잘 계산하면 되죠. 한 2, 300틱 작게 움직일 때는 횡보로 버려도 되고요. 한 3, 400틱 이상 이렇게 움직여준다 그러면 여기서 등락장 매매,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거 가능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매수 한번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진폭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죠? 여기서 또 작은 진폭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버렸어요. 여기서 1, 2 올라가서 1, 2 내려옵니다.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이에요. 자, 바로 뚫죠? 바로 뚫어요. 여기서 청산하실 분들은 초단기고요. 이건 이거 보고 가시는 분이고요. 예, 관찰 시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홀딩한 분들은 계속 쫓아갑니다. 이게 몇 번 흔들리다가 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바로 한 번에 뚫고 올라가죠. 좋습니다. 여기 고점, 저점 바로 뚫죠. 예, 바로 뚫는 거는 그냥 홀딩이에요. 여기고 여기 가고 바로 뚫고 여기서 제법 큰 요렇게 제법 큰 하락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청산 시점이 되죠. 그럼 여기가 다시 매수 시점이냐? 이건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시점을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요만큼 여기 또 매수 한번 하다가 뭐 수익 없이 끝나겠네요. 지금 설명되고 있는 진입 시점들은 핑크캣이 정한 개인적인 시점이죠. 매수로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들어가면 뒤로 물러선다고 하신다 그러면 진입 시점에 대한 규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하실 때 매번 진입하는 자리를 체크해 놓고 매매가 끝나시게 되면 잘못 진입된 자리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다시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측하건대 기본 첫 번째 1번 예측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2번 예측은 올라가는 거고 3번 예측은 내려가는 겁니다. 1, 2, 3번이 전부 다 가능한 지점이 되고 있어요. 이때 주의해서 볼 게 고점 만들고 작게 보면 저점 만들고 고점 만들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올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들어 올리지 못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내려가는 조건은 당연히 이거 깨고 내려가는 거죠. 지금 여기 만들어진 이 저점 깨고 내려가면 추세선도 여기까지 연장돼 버립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느 폭보다 가장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팁앤팁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클릭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